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최재민 선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선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치권에 또 어떤 영향을 또 미칠까요? 그럼 변호사님이 말씀 한번 해보시죠. 제가 보기에 이미 거의 반영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는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나 기각되나 이미 정당별로 지지도가 거의 고차가 돼 있고요. 또 요즘 이게 각 당의 경선을 보면 드라마 이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저는 큰 변화는 없다. 왜냐하면 이게 동정 여론이 일부 있겠지만 그렇다 해서 자유한국당이 확 뜬다거나 또 반대 이런 경우는 없을 거다. 큰 변화는 없을 거로 예측합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게 예를 들어 이재용 부회장이 곧 아마 선고가 3개월이기 때문에 임박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무죄가 됐다. 예를 들어 이게 유죄가 되면야 그게 반영돼 있지만 무죄가 됐을 때는 특검이나 이게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상당히 국민의 반발 여론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예, 저는 이 최두희 기자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참 흥미로웠던 것 같은데 영장을 전담하는 판사 가운데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라보지 않으면 네. 이 영장 전담 판사를 할 자격이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방금 확인을 해보니까 한 포털 사이트에서 아직은 9위에 올랐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어떤 영장 실질 심사를 어떤 분이 했는지라고 이제 예. 하고 그분의 이름을 치면은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기사가 검색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어떤 약간의 43세 나이에 전직 대통령을 어쨌든 신병을 구속이다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도 어떤 판사로서의 이제 보다도 어떤 한 인간으로서의 번뇌도 상당히 좀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건 법적인 것들도 물론 우선 되겠지만은 그런 하여튼 그래서 그런 점들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우리 취재 기자들이 이제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4시 반에 이제 지금 나오는데요. 호송차를 타고 예, 왼쪽에 화면이죠. 네네네 갈 때 이제 검찰청사에서 이제 갈 예. 때 눈가에는 이슬이 조금 맺혀 있었다라고 예. 하는 지금 전언입니다. 취재 기자들의 전언이고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도 이제 지금 가운데 앉아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양쪽으로는 지금 수사관들이 여성 수사관들이 이제 같이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참 많았겠죠. 그리고 나올 땐 눈가에 좀 이슬이 맺혀 있었다라는 지금 소식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 가는 길에 만감이 교차할 텐데 또 이 순간 만감이 교차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을 것 같습니다. 40년직이죠. 최순실 씨. 그렇죠. 재판이나 형량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까요?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순실하고 박 대통령은 법률적으로 보면 이게 운명 공동체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혐의가 가장 중요한 게 뇌물과 직권남용이잖아요. 예. 이거는 이게 공무원만 범할 수 있는 범죄예요. 즉 최순실 씨가 단독으로 뇌물을 받거나 직권남용해도 그건 이게 죄가 안 돼요. 민간인이기 때문에. 예. 따라서 이게 이런 걸 우리 신분범이라는데 이런 이제 신분범은 항상 이게 공동정범 공모했을 때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게 대통령이 만약에 무죄가 되면 최순실 자동 무죄가 되는 거예요. 예. 뇌물하고 직권남용은. 예. 근데 대통령이 유죄면 따라 이게 유죄가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게 운명 공동체고 따라서 이게 대선 통과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죠. 예. 근데 저는 이게 판사 그 부분 좀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게 판사 개인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나 실시간 검색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봐요. 예. 옛날에 이게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됐을 때 조희연 부장판사 얼마나 이게 비난 여론을 많이 받았습니까? 예. 근데 이 판사는 아까도 말했지만 개인적인 신념이나 개인적으로 이게 판결하는 게 아니에요. 사법부 전체를 대표해서 정말 이게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이게 결론이든지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여야지 개인 성향에 따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나 비판 또 이게 칭찬, 역으로 이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봅니다. 예,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경제 공동체로 또 엮여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는 조금 과하지만 형량에 대한 어떤 공동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 두 명,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혐의나 재판 그리고 형량 이런 부분도 조금 짚어주시죠. 저는 이게 경제 공동체라고는 아직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이게 법률적 운명 공동체는 맞아요. 아까 예. 신분범이기 때문에 공범이냐 아니냐. 예, 그쵸. 근데 경제 공동체는요. 기존에 우리 판례에 하면 예. 예를 들어 이 직계 가족들 있잖아요. 예. 직계 가족이 돈을 받는데 공무원이 알았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사건 수사할 때 처나 자식이 지원받았는데 대통령이 이걸 알았다. 예. 이런 경우는 이게 경제 공동체가 맞아요. 예. 또는 이런 판례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공무원이 직접 안 받고 법인을 갖다 설립했는데 그 법인을 공무원이 그대로 지배한다. 이런 경우에 법인의 돈을 받아도 공무원이 받은 거 똑같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게 단순 뇌물로 보고요. 또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공무원이 누구한테 돈 갚을 게 있어요. 예. 채권자한테 뇌물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원래 공무원이 갚을 돈을 대신 갚아주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게 또 단순 뇌물로 예. 우리 판례상 이런 경우는 있는데 예. 근데 이거 최순실 정유라처럼 박 대통령은 완전히 남이잖아요. 예. 물론 이제 이거 오래전부터 뭐 후원을 했겠죠. 집 살 때 도와주냐 그 다툼이 있어요. 또 이게 옷값을 대신해 주냐 안 돼. 이거 다툼이 있는데 예. 이런 이제 오랜 후원을 좀 했다 해서 둘이를 공동 지갑 봐서 그게 공동 경제 공동체를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상당히 새로운 이론이고 저도 이게 처음 듣는 이론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게 앞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 예. 저도 이게 상당히 판결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제 그 검찰에서 1차 특수본에서는 대통령을 갖다가 이제 특히 이제 대기업이죠. 대기업들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이제 봤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특검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이제 그 구속을 하면서 그 뇌물액수, 미르와 K스포츠 재단까지 전부 다 그걸 뇌물액수로 봐가지고 자동적으로 이제 그 준 사람이 있으니까 받은 사람이 이제 최순실하고 박 전 대통령도 이제 뇌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그 21일 그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을 했을 때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를 어떤 그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가지고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장에도 보면은 뭐 이런 게 나오죠. 이제 40년 전서부터 알고 있던 사이다. 그 뭐 최태민 그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고 예전에 1990년도에 지금 뭐 따지고 보면 그런 것들은 사실상의 범죄 행위에 들어가지는 않는 것들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공소시효도 만약에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다 지난 것이지만은 그런 것들을 갖다 왜 이렇게 영장에다 적시를 해놨냐면은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 그래 사실상 한 주머니다라는 것들을 찾기 위해 가지고 검찰이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지만은 재판 과정에서 나중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검찰은 어쨌든 그 뇌물을 이제 그 경제 공동체라고 이제 본 것이죠. 그래서 최순실의 형량도요. 예. 지금 이게 뇌물이 빠지면 최순실 형량도 별로 안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강요나 직권 남용은요 5년 이하밖에 안 돼요. 예. 그다음에 그 뭐 9억 사기 미수도 있는데 예. 이게 사기 미수기 때문에 그것도 형량이 별로 안 높고요. 따라서 이게 대통령이 뇌물이 돼버리면 최순실 씨는 자동으로 이게 대통령과 공범이 돼버리잖아요. 예. 그럼 이게 뇌물은 형량이 아까 말한 것처럼 10년 이상이고요. 예. 제가 보기에 뇌물 같이 공범이 됐을 때 우리 대통령보다 저는 최순실의 형량이 더 높을 수 있다 봐요. 예.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도 물론 공범은 됐지만 실질적인 이익자가 누구냐 예. 이걸 따져본다면 실질적 이익을 하는 거는 최순실 씨로 볼 수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상당히 운명이 좌우되죠. 이게 뇌물이 되면 최순실 씨는 뭐 진짜 중형 몇십 년 예. 무기까지도 가능한 무기까지 안 되겠지만 몇십 년 아주 이게 중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뭐 걱정이 될 거예요 본인도. 그 최순실 씨도요. 그 이재용 부회장도 이제 그 비덱스포츠라고 해서 그 독일 최순실 씨의 예. 독일 법인이죠. 거기 승마 지원을 하는데 계약서를 썼습니다. 203억 원, 204억 원 가량을 갖다가 이제 지원을 받기로 하는 거죠. 네. 근데 계약서를 썼는데 대통령한테는 왜 78억만 실제로 지금까지 건너간 돈이 78억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대통령이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 계약서 썼는지 안 썼는지 난 잘 모른다. 그 입증이 좀 쉽지가 않아서 사실은 뇌물죄라는 것은 주기로 약속만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예. 대통령한테는 나는 그 문제는 모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 부분이 입증이 좀 상당히 좀 곤란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78억 원만 뇌물죄로 이제 거기 합쳐서 298억 원이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예. 저희가 현장 그림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이 4시 30분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를 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출발할 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네, 현장에 현장, 있던 네. 취재 기자에 따르면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들렸는데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이 왼쪽 화면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4시 45분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을 당시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5시 18분이니까 도착한 지 30분 정도 지났어요. 지금은 안에서 어떤 절차를 밟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신체 검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마치고요. 이제 그 안에 수용이 돼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수인 번호가 새겨진 수의를 뭐 갈아입고요. 갔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명이 쓰는 방에 갔든 안 그러면 두 평 남짓에 있는 독방에 갔든 그 둘 중에 한 곳을 이제 갔을 것이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뭐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도 볼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은 올림머리를 한다는 거는 뭐 제가 여성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뭐 쇠붙이는 아니지만 쇠로 된 핀을 예. 상당히 많이 꽂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 많이 개 정도, 필요하죠. 네, 수십 개 정도 꽂아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 아마도 여기 입감이 될 때 그런 것들을 다 또 빼지 않았을까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흉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안경도 뭐랄까 뿔테 안경이나 이런 것들은 뭐 가능한데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뭐 금태 안경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은 반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왼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을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동생 박지만 씨 내외를 만났다고 했는데 그때 뭐 눈물을 흘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때 뭐 눈물을 흘리면서 구속을 뭐 받아들이는 듯한 담담한 표정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렸는데 오늘도 조금 그런 표정이죠. 그쪽에 그 헌정사를 보면 제가 보기에 정말 박 전 대통령만큼 영욕이 교차한 이런 게 대통령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수식어만 봐도 어떤 분이 최초의 여성 대통령, 예. 최초의 이게 부자죠. 부녀 대통령이죠. 대통령. 또 그런 건 이게 영광 이면에 또 이게 최초로 탄핵당한 예. 우리 헌정 역사상 이런 대통령. 또 이게 최초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된 대통령. 예. 그런데 영역이 참 교차한 거고요. 저는 이게 아마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2번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게 아버님 서거로 예. 또 이게 그때도 이게 불행하게 나오고 또 이번에 탄핵으로 나와서 참 이게 찬반 뭐 지지야를 떠나서 상당히 안타까운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제 그 친박 그 국회의원들에게는 뭐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던데 사실 국민들 앞에서는 어제 포토라인 앞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사실 오늘도 바로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볼 수 없었는데 뭐 앞으로 변호인단을 통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제가 보기에 뭐 그럴 가능성은 저는 많지 않다고 보는데요. 원래 이게 실질 심사할 때는요, 항상 이게 침묵이 금이에요. 실질 심사할 때 이게 어떤 말을 해도 그건 독이 됩니다. 따라서 이게 저는 실질 심사할 때 뭐 말을 안 하고 바로 들어간 거는 뭐 저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 보통. 다만 이제 검찰에서도 물론 이게 국민한테 송구스럽다고는 했죠. 물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사과가 좀 이게 여러 구체성이 없은 비판이 있지만 저는 이게 그 사과를 뭐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 그리고 검찰 조사를 당시에 이제 받고 나와서 말입니다.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21시간 반 동안이나 이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에 이제 노력해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준 검찰의 경의를 표한다라고 예.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설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겠는가라고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이제 영장이 이제 청구가 되니까 상당한 뭐 충격으로 이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최근까지도 이번 사태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인식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이게 박 대통령이 가장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 안타깝고 후회할 부분은요. 변호인도 그렇지만 최초의 검찰 수사를 거부한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최초의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에 네. 응해버렸으면요. 네. 이게 뇌물이 빠지고 강요로 막 기소가 되고요. 대통령은 이게 형사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일단 이게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중지식이 났고 나중에 강요 부분을 조사하거든요. 그럼 이게 특검이 출범도 안 했을 거고, 그래서 이게 뇌물 부분이 없을 거고, 강요만 가지고는 제가 보기 형량이 5년이 하기 때문에 뭐 크게 탄핵까지도 안 갈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이게 근데 검찰 출석을 막았잖아요. 변호인들이든 물론 이게 대통령의 책임이겠지만 아마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 가장 잘못돼 있고 아마 그걸 좀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저도 전적으로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박 대통령이 사태를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검찰에서 출석을 하라고 했을 경우에 검찰로서도 상당히 부담입니다. 왜 그러냐면 살아있는 권력을 갖다가 그 당시에 조사를 해야 되는 네.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조사 강도라든가 이건 뭐 좀 예단이지만은 방문 조사를 또 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좀 대통령 측이 원하는 쪽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수사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세 차례 동안 사과라든가 대국민 담화라든가 특수본 1기의 이제 대면 조사 이제 3차례나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박영수 특검팀의 이제 또 대면 조사도 또 이제 거부를 해버리고 그 와중에도 이제 올 초에 이제 출입 기자단에서도 엮여도 너무 엮였다라는 뭐 또 예. 발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런 사태가 이제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헌재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대통령께서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변론하는 게 나았을 것인데 전혀 이런 것들이 뭐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일부의 탄핵 이후로도 그런 것들을 갖다 넣기도 했었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점들이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최근까지도 이제 그 어떤 사태의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좀 인식을 잘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다 또 사실상에 참모들이 직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예. 변호인단들도 그렇고. 근데 그런 변호인단이나 참모들이 사실상 없지 않았나라는 것들이 이번 사태에 이렇게 이런 결과로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어제 영장실질심사에는 나가서 변론에 나섰단 말이죠. 네네. 어제 하루 동안 뭐 법원에 설득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예,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검찰의 경의를 표한다라고 했을 때는 설마 나를 갖다가 이렇게 영장까지 치겠는가라고 했는데 네. 영장을 이제 쳤단 말입니다. 영장을 이제 청구를 하니까 그때서야 좀 사태의 심각성을 안 네.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설마 저 영장 실질심사까지 나가시겠는가? 왜 그러냐면 또 한 번 또 언론에 또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는데 네. 마지막 끈을 갖다 놓지 않으려는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조그마한 그런 심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구속은 피해 보려는 마지막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이게 그 대응이 참 저도 안타까운 게요. 어떻게 예. 보면 제가 이게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로마의 그 옛날에 왜 카르타고하고 전쟁할 때 포에니 전쟁할 때 그 스키피오 그 로마의 유명한 장군인데 한니발하고 싸웠던 예. 그분이 뭐냐면 이게 우리 인생에서는 일어난 일 10% 하고 이제 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90%로 좌우된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어요. 10%는. 그럼 이게 거기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게 90%를 좌우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이게 박 대통령은 악수를 계속 연발했어요. 뭐냐면 네. 이게 그 처음부터 진정성 있게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정말 이게 최순실 씨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하고 본인도 이게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이렇게 대국민 사과를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자꾸 책임을 전혀 나는 몰랐다 선이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이게 검찰 그다음에 그 특검 헌재 한 번도 이게 출석 안 했지 않습니까? 출석 안 했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 가장 최근에 검찰 수사할 때도 모든 걸 이게 부인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증거인멸이 노버리고 저는 이게 계속 악수를 연발났다. 따라서 이게 그 대처 과정 90%가 더 이게 그 일어난 일 10%보다 더 큰 문제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미 뭐 대처하기에는 너무 많은 이 건너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겠지만 뭐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기춘 전 비서관이나 아니면은 뭐 블랙리스트로 묶여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정호성 같은 경우에는 그 비문 유출 뭐 이런 걸로 엮여 있는데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내겠죠. 그럼 다른 혐의들도 드러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아마 이게 추가로 완전히 새로운 혐의를 하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예. 이 기존 혐의면 이게 13개인데 예. 아마 새로운 추가는 이제 남은 거는 그거는 있겠죠. 기업. 예를 들어 이게 기업 부분에서 뭐 뇌물이 추가로 예를 들어 이게 SK 아까처럼 뭐 롯데 이런 게 뇌물 추가로 그거 하나 정도가 남아 있고 그 외에는 이게 제가 보기에 완전히 새로운 혐의는 놓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수감돼 있는 다른 뭐 참모진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른 추가 혐의가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뭐 없죠. 현재로서는 좀 이미 다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 재판 중이기 때문에 예. 거기는 뭐 수사는 다 참모들은 거의 수사가 다 마무리됐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구속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혹은 뭐 보석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게 판사님 세 분이 예. 하는데요. 근데 구속 적부심의 그 개념이 뭐냐면요. 영장 실질심사 담당 아까 판사 있잖아요. 예. 이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적법하냐 부적법하냐 예.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른 판사가 동료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부적법하다까지는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재량도 있는데 따라서 이게 구속 적부심은 원칙적으로 거의 인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고 예.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폭행으로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 사이에 합의가 됐다. 그럼 이게 아주 중대한 사정 변화가 있잖아요. 예. 이런 특수한 경우에만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청구할지 안 할지가 일단 처음에 그 의문이 들고 청구해도 이게 저는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게 보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보석이랑 뭐냐면 이게 법원에 넘어갔을 때 주로 이게 법원에서 하는 게 보석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 범죄가 워낙 이게 중대하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 실형이 선고가 예상될 때는 거의 안 받아주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보석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보석 청구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상대적 가벼운. 따라서 이게 다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한 21년 동안 전직 대통령 4분이 이제 검찰 수사를 받는 그 예. 뭐랄까요 참 불행한 역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는데
탄핵 같은 경우도 이제 탄핵 헌법재판관들도 이런 뭐 여담입니다만 예전에 이제 마지막 최종 변론을 마치고 나서 이제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왜 여기 법정까지 갖고 와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정치인들도 조금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얼마든지 그 타협하고 이런 것들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참고로 그 250년 된 그 미국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단 한 명도 물론 그 중에서 이제 크게 이렇게 이런 경우는 뭐 없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거의 마지막에 어떤 탄핵으로까지 몰렸을 경우에는 뭐 그만둔다거나 안 그러면 설사 이제 탄핵을 갖다 상원에서 이제 그 뭐 표결을 하더라도 이제 딱 한 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 전에 이제 다 이제 그 정치적으로 다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번 사태에 있어가지고 좀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예, 뭔가 혐의를 인정한다거나 아니면 소통한다거나 이렇게 좀 내려놓는 그런 태도들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현장 취재 기자의 전언에 의하면 이 눈시울이 붉어졌다,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죠. 1시간 전쯤인데요. 4시 30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때의 모습입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시간 5시 30분입니다. 현장 지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어떨지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화면은 이 좌측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 그리고 우측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치소, 지금 구치소로 도착을 해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치인생 19년입니다. 영육의 역사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그리고 첫 여성 대통령,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첫 헌정사상 처음 탄핵 대통령, 그리고 지금은 수감자로서 또 서울구치소로 수감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현장 연결해서 한번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벽 4시 반쯤 서울구치소로 향하면서 이곳 서울중앙지검은 평온한 분위기를 되찾았습니다. 앞서 4시 반쯤 검은색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눈가가 촉촉해 보였는데요. 앞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새벽 3시부터 1시간 반가량 많은 취재진과 경찰, 검찰 관계자 등이 박 전 대통령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탄 승용차는 중앙지검의 지하 1층 주차장 출구, 그러니까 서문 쪽을 통해 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도 들려주시죠. 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신문이 끝난 지 7시간 50분 만에 발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랜 시간 기록 검토를 끝낸 서울중앙지법의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의 중대성과 같은 검찰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에서 7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재단 출연금을 강제로 모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개별 혐의에 대한 판단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검찰 측 주장에 무게를 둔 해석 아니냐는 그러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무려 8시간 40분으로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했지만 신문이 끝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진 8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의 경우엔 신문이 마무리되고도 11시간 35분 만에 발부됐는데 이번엔 법원의 결단이 상대적으로 3시간 정도 빨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구속영장은 발부가 됐는데 이게 곧바로 유죄를 의미하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신병 구속을 유죄로 연결시키기엔 아직 무리가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려고 할 때 피의자가 판사 앞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는 제도인데요. 따라서 피의자 구속이 유죄 인정의 의미가 아니라 향후 형사 절차를 돕는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때문에 구속되는 것과 실제 재판에서 여러 가지 쟁점을 다투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이제 검찰 수사도 탄력이 붙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6개월 정도 이어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수사가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게 됐습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시한은 최대 20일인데요. 검찰은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 17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검찰은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SK나 롯데, CJ 등 대기업 수사에도 속도를 내게 됐고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네, 어디로 수감이 될지도 이야기가 많았는데 결국 서울구치소로 수감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도 수감 장소로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가 특정돼 있었는데요. 서울구치소는 지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감됐던 장소입니다. 주로 범털이라 불린 거물급 인사들이 수용됐던 만큼 검찰은 서울구치소가 관리 면에서도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엔 40년 지기 최순실 씨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이 대부분 갇혀 있습니다. 예,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한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 어떤 인물인지 짚어주시죠. 네, 강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판사 3명 가운데 막내입니다. 사법연수원 32기로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창원 그리고 인천지법을 거쳐 지난 2월 이곳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났습니다. 강 판사는 기록 검토를 꼼꼼히 하기로 알려져 있는데 신중한 기록 검토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 기일도 청구일로부터 사흘 뒤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전인 새벽 3시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강 판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데요. 법원 내부에서는 중앙지법의 영장 판사 가운데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라보지 않으면 영장 판사를 할 자격이 없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돌고 있는 만큼 곧 1위에 오를 것으로도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최두입니다. 네, 이번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감 절차를 밟고 있는 서울구치소로 가보겠습니다. 서울구치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네, 서울구치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박 전 대통령은 조금 전 4시 45분쯤 이곳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검찰청사에서 4시 29분쯤 출발했으니까 약 16분 만에 도착한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별도의 입장 발표나 메시지는 전하지 않은 채 구치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 4시쯤 이곳 구치소 앞에 도착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구치소 앞에 도착하자 태극기를 흔들며 오열하고 또 울부짖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구속을 찬성하는 일부 시민들은 박 전 대통령의 차량을 향해 연보라색 장미꽃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연보라색 장미꽃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환영하기 위해 준비했다는 설명입니다. 아직까지 물리적인 충돌은 없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은 현장 배치 인원을 늘리고 경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정문에 도착할 때까지만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구치소 정문까지는 경호를 받으며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구치소에 들어선 이후부터는 다른 구속 피의자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신체 검사를 하고 수의를 입는데 가슴에는 수임 번호가 부착됩니다. 이후 생활 안내를 받고 세면 도구와 모포, 식기 세트를 받아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울구치소에는 6.56제곱미터 약 1.9평의 독방과 6명이 사용하는 2배 넓이의 혼거실이 있습니다. 독방에는 바닥에 전기 열선이 들어간 난방 패널이 깔렸고 매트리스와 TV, 화장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개조한 독방이나 6인용 혼거실을 혼자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잠시 뒤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방에 배정됐는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치소에서 한 끼에 1,440원짜리 식사를 한 뒤에는 화장실 세면대에서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해 반납해야 하고 외부 음식은 들여올 수 없습니다. 이미 이곳에는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인 최순실 씨와 이재용 전 삼성 부회장이 있고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수감돼 있습니다.
한나라의 원수와 비선 실세였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40년 지기인 두 사람은 결국 국정농단 사태 6개월 만에 같은 구치소에 머물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YTN 차정은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관련 뉴스보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최재민 선임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죠. 법조인으로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이거 한마디로 하면 이게 그 증거인멸이죠. 왜냐하면 네. 이게 범죄는 이미 소명돼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게 발부된 원인이고요. 예. 저는 이게 그 의외로 어제 안 그래도 저는 이게 의외로 이재용 부회장보다 좀 빨리 날 수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신문은 이재용 부회장보다 1시간 이상 길었잖아요. 예. 근데 기록 검토 기간은 상당히 짧아요. 그쵸. 이재용 부회장은 11시간 이상인데 한 8시간이니까 3시간 가량 짧잖아요. 예. 근데 그 원인은 제가 보기에 한 3가지로 봐요. 첫째는 이제 이번에는 기간을 3일 뒤로 잡았잖아요. 이 말에 이미 한 12만 페이지 되는 기록을 판사님이 이미 검토를 했다. 예. 3일 뒤로 하루 더 줬다. 이게 이제 기록 검토 시간을 저는 줄였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알기로 삼성에서 그때 재판할 때 영장 실질로 끝나고 500~600페이지가 넘는 의견서를 또 추가로 냈어요. 그래서 이게 검토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그 당시는 삼성은 이게 최초의 사건, 경제 공동체니 이런 게 부정한 청탁이 최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미 한번 삼성에서 다 검토가 법례 끝났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그 3가지 이유로 이렇게 신문은 길었지만 검토 기간은 훨씬 짧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제 그러면 검찰의 다음 단계는 재판에 넘기는 거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 최장 얼마 동안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원칙은 10일 이내 수사해서 넘기되고요. 그다음에 그 필요한 경우에 10일간 연장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그 10일은 오늘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구인영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구인영장의 정식 명칭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입니다. 예. 예. 따라서 이게 어제 구인됐잖아요. 예. 그럼 이게 어제부터 10일을 계산해서 10일 이내 수사를 넘기는 게 원칙이고요. 제가 보기에 원래는 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연장을 하면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관행적으로 보통 20일 연장을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게 대선하고 겹치기 때문에 본격 대선이 4월 17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저는 그 전에 넘기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이 영장 실질 심사 과정도 길긴 했지만 창과 방패가 대결했다, 불꽃 공방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미 검찰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구속영장 발부가 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이제 항변을 한 겁니까? 제가 보기에 뭐 창과 방패의 불꽃 공방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예. 그런 절차가 아닙니다. 이게 정식 명칭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에요. 예. 이 말이 뭐냐면 이게 판사가 예. 피의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주로 이게 그 공소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예. 이 말은 이게 검사나 변호인은 큰 역할이 없어요. 마지막에 그냥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정도 이게 법조문이 돼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창과 방패 뭐검사와 변호인이 싸우는 게 아니고 예. 주로 이게 그 판사가 대통령에 대해서 몇 가지 쭉 하나하나 혐의에 물어본 대해서. 이런 이제 절차죠. 이게 절차가요. 예. 그리고 이게 저는 이미 그 50% 이상 제가 계속 이게 발부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는 이유가 이미 관련자들이 대통령이 8개 범죄 공범으로 기소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뇌물준 아까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이 돼 있고 따라서 이게 특별한 사정 변화 뭔가 이게 기존의 어떤 검찰 주장을 결정적으로 뒤엎을 이걸 우리 탄핵 증거라 합니다. 항상 이게 그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이런 어떤 결정적인 탄핵 증거가 새롭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기존의 어떤 형평성 때문에 뒤집기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지금 현재 시간까지 참 많은 긴장 속에 국민적 관심이 쏠렸단 말이죠. 이 네. 과정들을 다시 한 번만 또 짚어주시죠. 어제 박 전 대통령이 그 법원에 출석을 한 게 예. 10시 20분이었습니다. 예. 오전 10시 20분이었고 서관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이죠. 그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는 예. 곳인데 거기서 한 10분 대기실에서 한 10분 정도 대기를 하다가 10시 반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강부영 판사가 그 법대라 그러죠. 그 예. 법대에 혼자서 이제 앉아 있고요. 그리고 한 3~4m 떨어진 곳에 박 전 대통령이 이제 피의자석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고 우측으로는 박 전 대통령을 봤을 때 우측으로는 그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하고
저 최명석 변호사가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참석을 했고요. 왼쪽에는 이번 그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한웅재 부장검사, 이원석 부장검사를 예. 비롯해서 검사들 6명이 이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록 같은 것들이나 이런 거 속기사들이 한 2사람 정도가 이제 거기 같이 참여를 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일절 그 이제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개가 되질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0시 반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오후 1시 5분쯤에 이제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간 정도 이제 휴정이 됐고요. 그리고 4시 한 반 정도인가요? 4시 반 정도에 이제 한 15분 정도 휴정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7시 한 10분까지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가 된 거죠.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최장 시간 8시 40분 가량 8시간 40분 가량 이제 그 최장 시간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졌고 아까 이제 그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게 이제 뭐 어떤 그 법리적인 어떤 유무죄라든가 이런 걸 따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변호인들이 옆에 이제 참석을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판사가 이제 묻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크게 그 뭐라 그럴까요?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그렇게 개입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불리해집니다. 예. 직접적으로 박 전 대통령한테 이제 피의자라고 이제 어제 이제 그 얘기를 했을 것인데 호칭은 이제 피의자라고 이제 했을 겁니다. 하는데 박 전 대통령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아니고 말을 잘 못하는데 그럼 변호인들이 옆에서 이제 물론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예. 대부분 박 전 대통령이 어제 이제 그 판사가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그 답변을 했을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적극적으로 이제 그 혐의 사실을 부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쟁점인 그 뇌물이나 이제 뭐 범죄 사실을 다투는 부분에서는 좀 목소리를 좀 높여가면서도 나는 여기 이때까지 내 통장이나 내 이때까지 단돈 10원도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이게 뇌물죄가 되느냐라고 예. 이렇게 항변을 했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따가 이제 그 기록 검토를 거쳐서 오늘 새벽 3시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조금 전인 오후 새벽 4시 45분쯤에 서울구치소에 이제 소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때 당시의 화면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화면이 4시 30분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를 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출발할 때의 모습이고요. 또 이제 오른쪽이 1시간 네네. 전이죠. 4시 45분에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을 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좀 지금, 예. 굳어있는 표정 예, 같아요. 그래서 애당초 예상대로라면은 그 검찰청사 현관을 통해서 빠져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을 해보기도 했었는데 네. 법원에서 검찰청사로 넘어갈 때 그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가지고 10층으로 이제 그 예전에 조사를 받았던 예. 특수부가 있는 건물이에요. 예. 거기가 예. 이제 그 10층에 바로 이제 그 갔고요. 예전에 이제 이번 조사를 위해서 이제 검찰에서 특별하게 좀 만들어 놓은 1001호실, 1002호실이라고 하는데 조사를 받았던 것이 1001호실이고요. 1002호실에 이제 간이 소파라든가 이런 간단한 뭐 편의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서 새벽 3시까지 이제 대기를 한 거죠. 그리고 있다가 4시 반쯤에 4시 반쯤에 1시간 반 가량 지나가지고 예. 이제 그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바로 이제 그 서울구치소로 가는데 한 15km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나오는데 이제 취재 기자들이 이제 그 지금도 잡히고 있지만은 뭐 사진으로는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은요. 박 전 대통령이 눈가에 어느 정도 뭐 이슬이 맺히기도 했다라고 뭐 얘기하는 전언이 있습니다. 양쪽에는 또 지금 보이고 있는 사진 양쪽에는 가운데 뒷부분에 지금 가운데 앉아 있는 모습이고요. 그 좌우로는 그 검찰 여성 수사관들이 지금 같이 동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화면이죠. 서울구치소 도착했을 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구속이 됐습니다. 앞으로 구속이 됐으니까 앞으로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재판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가장 그 혐의가 중한 것이 뇌물죄니까요. 뇌물죄를 갖다가 뭐 사실상의 이제 어떤 뭐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사안은 그렇게 형량적으로는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이제 뇌물죄가 총의 이제 최대 관심사인데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298억 원. 지금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298억 원인데 뇌물을 이제 그 받았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검찰에서도 영장 청구한 내용에 보면은 이 뇌물을 받게 된 경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특히 이제 뭐 이재용 부회장 삼성과의 관계라든가 삼성이 이제 그 삼성전자 이제 제일모직과 그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합병 과정에서 이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혹들 같은 것들이 상세하게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하기 위해서 대통령 독대를 작년 7월 25일에 이런 것들을 마치고 나서 7월 25일에 이제 최종적으로 해서 2015년 7월 25일에 왜 그때 그 당시에 정유라 우리 저기 말 지원을 좀 승마 지원을 해주라는데 안 해줬느냐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밝혀지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예. 이제 삼성 측이나 이제 박 전 대통령 측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갖다가 나는 삼성 측에서는 그럴 겁니다. 아마도 나는 그 대통령이 강요로 해서 이제 여기 지원해 주라고 해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지원을 해준 거지. 뭐 미르와 K스포츠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고요. 그 승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순수하게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원해줬다라는 입장일 것이고 박 전 대통령은 내가 직접적으로 그런 지시를 한 거는 맞지만은 그거는 선의에 의해서 이제 지시를 예. 한 거고 뭐 이런 걸 갖고 이제 법리적으로 상당히 많이 다툴 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앞으로의- 보기엔 그 예.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예. 그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에서 했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내게 돼 있습니다. 1심을. 그다음에 그 대통령은 이제 검찰은 6개월 이내에 끝내게 돼 있고요. 근데 이 뇌물이라는 거는 필요적 공범입니다. 예. 이 말은 이게 정례자, 수례자, 즉 받은 사람 준 사람을 똑같이 물론 형량은 틀립니다. 예. 형량은 이게 준 사람은 아무리 1,000억 1조를 줘도 5년 이하로 가벼워요. 왜냐? 근데 받은 사람은 액수에 따라서 형량이 다 차등이 되고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내지 이게 강요의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놓으면 이게 그 뇌물은 다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게 물론 재판부가 다를 때 무조건 이게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상당히 그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곧 아마 있을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1심 결과 이게 대통령의 운명에도 상당히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3가지 혐의가 모두 다 인정이 된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는 이제 그 형량은요 미국하고 우리랑 틀려요. 미국은 이제 그 여러 개 범죄가 있으면 그들에게 다 합칩니다. 그들에게 그 합쳐서 몇백 년도 나와요. 왜냐하면 각 범죄마다 형량을 다 합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여러 개 범죄가 있으면 이걸 실체적 경합이라는데 그 중에 가장 무거운 죄 있잖아요. 예. 가장 무거운 한 죄에서 장기만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장기만. 그러니까 뇌물이 가장 무거우니까 뇌물이 이제 이거 10년 이상 무기까지잖아요. 그럼 이게 그 형은 10년에서 무기는 가중할 필요가 없죠. 2분의 1을. 따라서 이게 그 대통령의 법정형은 10년에서 무기까지입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 최소가 10년이 아니고 판사가 2분의 1까지 장량 강경할 수 있어요. 2분의 1까지만. 따라서 이게 그 때릴 수 있는 거는 5년부터 무기까지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 양형 기준을 보면 뇌물 액수가 이게 5억이 넘어가면 보통 이게 기본은 7년 정도입니다. 기본은.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제3자 뇌물 이런 건데 이게 좀 직접 받은 것보다는 재질이 가벼울 거 아니에요. 예. 또 직접 이게 최순실 씨가 받은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게 감안되면 뭐 그 선에서 칠해서 위아래 뭐 이렇게 판사가 선고가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구속영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최재민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